네, 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용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편입니다. 2편. 저번에 1편 1단계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꿀잠을 자기 위해서 사실은 이거는 지금 이제 테마는 이제 제가 질문을 잠을 잘 못 자는 수험생분들 이제 질문 받은 것 때문에 이제 올려드리는데, 지금 하는 훈련법은 제가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꿀잠을 자기 위해서 하는 훈련법으로 응용을 하는 거지, 원래는 이제 세계적인 이제 운동선수들을 이제 코치하는, 코치진에서 활용하는 멘탈 마인드 컨트롤 기법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군 특수부대에서도 활용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수사 정보 요원들, 이제 정보 쪽 정보계통 요원들 훈련시킬 때도 이러한 기법들이 많이 활용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 특수부대 출신자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이런 마인드 컨트롤이 체계적인 교육 체계 하에서 훈련이 돼 있어요. 이제 그 과학적인 이론은 배경이 방대한데, 제가 막 압축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꿀잠 자는데 필요한 걸로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니까, 사실은 이거는 잠자는 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높이거나 아니면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면 불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때 이제 그러한 마음을 컨트롤하는 방법으로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활용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군특수부대, 수사정보계통, 그 다음에 이제 세일즈에서도 이러한 기법들은 활용되거든요. 그래서 활용 범위는 광범위한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잠을 잘 자는 방법으로 이제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수면 과학 뭐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알겠죠? 마인드 컨트롤 하는 방법이에요. 방법이고, 총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1단계 때는 심상,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완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완하려는 훈련을 하는 대표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단계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운동 스포츠 선수들 이제 트레이닝 할 때 쓰는 기법들은 한 8단계 정도로 더 구체화된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제가 2단계만 딱 두 가지만 과제를 내드렸죠. 온도, 그 다음에 무게. 그래서 이제 한 손에는 뜨거운 거, 한 손에는 차가운 거, 또는 양손에 뜨거운 거, 양손에 차가운 거, 편안한 자세에서 하시면 돼요. 무술에서는 이런 무술 수련하는 기법들은 또 따로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뭐 논외로 하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게감. 인위적으로 내가 무거운 걸 들고 있다, 가벼운 걸 들고 있다, 이렇게 상상하는 거. 이제 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온도와 무게에 대한 이제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1단계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2단계를 같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1, 2단계를 같이 하셔도 돼요. 1단계 마스터하고 2단계 마스터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3단계는 반드시 1단계, 2단계가 어느 정도 될 때 3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1, 2단계가 잘 안 될 때 3단계를 바로 해버리면 효과가 매우 반감돼요. 그래서 1단계하고 2단계는 같이 병행하셔도 되는데, 3단계는 반드시 1, 2단계를 충분히 훈련을 하고 나서 하셔야 돼요. 제가 훈련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죠? 이거는 훈련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인드 컨트롤은 여러분들의 근육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뭐 동기부여 강사들 중에 어느 날 무슨 이러한 것들을 하면 깨달음을 얻게 되고, 깨달음을 얻으면 삶이 변한다, 이런 거는 처음부터 제가 헛소리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동기부여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의지나 이 마음과 관련된 것들은 근육하고 똑같아서,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근육부터 이렇게 처음에 근육을 단련하잖아요. 오늘은 5kg 들었지만 5kg를 꾸준히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들다 보면 7kg 들 수 있고 8kg 들 수 있고, 그러면 근비대가 일어나죠. 맞죠? 근육도 속근하고 지근이 나뉘긴 하지만 어쨌든 근육이 점점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마인드 컨트롤 분야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단련해 나가는 거지, 뭔가 처음부터 아주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 없는 사람, 이런 거 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체계적인 훈련 방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유아교육 보면 지금 이러한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교육시킬 것인가도 많이 체계가 잡혀 있어요. 이제는 옛날처럼 그런 뭐 타고난 부분, 물론 타고난 부분도 어느 정도 성향은 있지만 그게 전부 다는 아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유튜브에 뭐예요? 진짜 가짜 사나이 UDC CL 훈련 모방한
그 무사트인가 어디서 무사트가 아니고 피지컬 갤러리죠. 거기에서 한 이제 컨텐츠, 그 군특수부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 컨텐츠에 대한 시사 이슈 분석한 거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십시오. 시간 날 때 보시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UTT 교육의 선발 방식은 별로 바람직하진 않아요. 지금 현대 교육론 체계에서는. 왜냐하면 그거는 선발 과정이잖아요. 선발 과정이라는 거 거기서 강조하는 거는 이게 타고난 사람을 걸러내겠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인드는 체계적인 훈련 하에서 얼마든지 강철 의지를 가질 수 있게끔 훈련 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옛날 교육 방식에서는 이게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추려내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수한 인재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UDT 선발 과정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그럼 이 사람이 의지가 없는 사람이냐? 절대 아니에요. 거기 보면 국가대표 선수도 2기 때 참석하잖아요. 제가 딱 깨놓고 얘기해서 UDT 실 그 선발 과정을 통과한 분이 과연 국가대표 올림픽 태릉 선수청에서 그 훈련 과정을 견뎌가지고 금메달 딸 수 있을까? 은메달 딸 수 있을까? 그건 또 완전히 다른 체계란 말이에요. 네.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그러한 선발 교육 방식에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대에서 상당수의 국가들이 이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인 훈련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또 다른 다각적인 시각에서 추려내는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어요. 교육 방법론이요. 예, 그 진짜 옛날식 방법이에요. 그 선발 과정으로 그렇게 추려내는 것.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근육과 같기 때문에 체계적인 훈련 하에서 훈련하는 걸 해야 된다고 했죠. 방법론은 무궁무진해요. 근데 왜냐면 우리도 근육 운동하는 방법은 많잖아요. 맨몸 운동 아니면 보디빌 헬스처럼 이제 중량 운동 많잖아요. 아니면 무술처럼 근육을 단련해야 되는 거고 무술 통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가장 기초 베이직이에요. 베이직인데 자 1단계는 이거고 2단계는 호흡이에요. 호흡은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편안한 자세를 취하면 되는데 일단 호흡에서 기본은 복식 호흡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네 발로 걷는 게 아니고 두 발로 걸으면서 잃어버린 호흡 중에 하나가 복식 호흡이 해당돼요. 그래서 복식 호흡을 이제 의식적으로 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복식 호흡이 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호흡을 훈련할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강아지처럼 이렇게 엎드리는 거 있죠. 이제 팔을 엎드려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엎드리는 거 있잖아요. 네 발로. 강아지가 이제 서 있는 모습으로 엎드린 자세에서 호흡을 하셔도 되고요. 그게 불편하면 아니면 이불 이렇게 갠 거 위에 이렇게 편안하게 상체를 기대도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책상에 이렇게 기대에 앉으세요. 앉은 상태에서 엎드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강아지들처럼 이렇게 딱 똑바로 선 상태가 아니죠. 똑바로 선 상태에서 복식 호흡을 하려면 처음에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엎드린 상태 아무 자세나 좋으니까 그렇게 엎드린 자세에서 호흡을 하는데 처음에 상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1단계를 먼저 통과하고 2단계를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들숨일 때는 매우 좋은 에너지 또는 아주 신선한 공기가 내 몸에 들어온다고 상상을 하세요. 그래서 내 몸에서 코로 들어와 가지고 폐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좋은 에너지가 폐를 거쳐서 단전까지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순환해서 온몸으로 이 좋은 에너지 또는 아주 좋은 공기를 온몸의 말초신경까지 다 퍼뜨린다고 상상을 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에너지를 상상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이 있다면 등산을 했을 때 왜 한 1시에서 2시 사이에 등산 가보면 숲속에 그 뭐라고 합니까? 음이온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상쾌한 기분 느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숲속에서 있잖아요. 낮에 등산을 해보면. 그래서 그때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좋은 공기 또는 좋은 에너지 아니면 시각적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밝은 색채를 이미지화해서 아주 밝고 빛나는 에너지가 내 코로 들어와서 폐로 들어와서 단전, 배 밑에, 그러니까 단전이라는 거는 배꼽에서 약간 밑에 지점에 뭔가 공이 있다고 상상을 하세요. 상상이에요, 이거는. 이제 거기서 순환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좋은 공기가 코로 들어와서 머리 쪽으로 싹 훑어내린 다음에 폐로 간 다음에 단전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회전한 다음에 온몸에 좋은 에너지를 퍼뜨린다. 그리고 퍼뜨리고 나서 다시 내 몸에 노폐물을
안 좋은 찌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몸에 그게 부정적인 감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정적인 감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노폐물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그리고 내가 몸이 어디 안 좋은 부분을 상상하세요. 예를 들면 어깨가 많이 결려요. 그러면 거기에 찐득찐득하고 검은색 물질이 있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숨으로 들이마신 에너지가 그러한 노폐물을 싹 긁어서 다시 끄집어내서 내 입 밖으로 내뿜는다고 상상을 하세요. 그러면 진짜 놀랍게도 내 몸에 통증이 있는 부위가 시원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상상이에요. 이거는 어디까지 상상, 자기 체면이고 이게 이제 과학적인 표현으로 가자면 이제 자가 암시라는 건데 이제 그 자가 암시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전 단계예요. 그래서 색채화 시켜도 아주 좋아요. 색채화 시켜도 좋아요. 그래서 몸 안으로 들어가서 코로 들어가서 몸에 단전에서 회전을 해서 좋은 에너지가 몸 밖으로 퍼뜨려서 내 입 밖으로 내신다. 그러니까 호흡은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셔야 돼요. 여기에서 호흡법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주 심플하게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호흡을 천천히 호흡이 인지되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다가는 호흡이 딸려요. 그래서 오히려 암시가 깨져 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최대한 천천히 할 수 있는 호흡을 한번 시간을 재보세요. 제일 무난한 건 3초 들이쉬고 3초 내쉬는 거예요. 일반인들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무술가나 아니면 뭐 성악가 분들이나 복식호흡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해온 사람들은 이게 이제 3초 이상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여러분들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2초 해도 되고 3초 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들숨을 3초간 들이쉬고 3초간 내쉬고 근데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이 상상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한 번 들이쉴 때 좋은 공기가 내 몸에 노폐물을 싹 끄집어내서 입 밖으로 내뱉는다. 나간다. 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3초. 그게 조금 계속 하다 보면 복식호흡을 하다 보면 길어져요. 그럼 5초. 그 다음에 7초. 나중에는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냐면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 의식이 되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에너지만 좋은 기운만 코로 들이쉬고 내쉰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흡이 아주 가늘고 길게 돼요. 근데 이거는 훈련이 많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 가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티벳의 그 고승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한 번씩 아주 추운 한겨울에 절벽 밑에 가서 얇은 옷만 입고 이렇게 좌선 명상 자세로 딱 옹기옹기 앉아서 이 호흡을 통해 가지고 체온을 유지해서 내려가는 게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런 거 해서 이제 하버드 어딘가 거기서 촬영한 게 있어요. 전부 다 이 호흡의 일종이에요. 그 다음에 군 특수부대원들이 이제 땅 밑에서 매복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내 신진대사를 조절할 때 이 호흡을 통해서 해요. 그래서 활용 분야는 많아요. 많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가장 기초 개념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단계까지 가는데 그 처음엔 그 단계까지 갈 필요도 없고 여러분은 그 단계까지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냥 최대한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 이제 단계별로 늘려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상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좋은 에너지를 들이마셔서 내 몸에 노폐물을 싹 끄집어내서 입 밖으로 나쁜 시커먼 공기가 빠져나간다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 안 될 때는 여러분들이 낮에 대낮에 등산을 한번 가보세요. 숲이 울창한 곳에 등산을 한번 가보면 거기에 좋은 공기가 코 안으로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이미지 심상을 기억해 놓은 다음에 집에 와서 또는 독서실에서 이걸 연습하셔도 돼요. 이거는 연습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안 되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런 거 다 떠나서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무술가들이 유리한 게 이게 자연스럽게 돼요. 무술하다 보면, 수련하다 보면.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좋은 거냐면 이걸 하는 도중에 편안하게 복식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가늘고 길게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몸의 이완을 완전히 시키는 훈련을 하면서 아까 말한 심상 훈련 하는 거예요. 좋은 에너지가 끄집어내는 거. 그래서 해서 완전히 이완 상태로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제일 대표적으로 일어나냐면 혀 밑에 침이 고이면서 그 침을 한번 삼켜 보세요. 그러면 되게 달달해요. 이게 이제 좌선하는 쪽이나 명상 요가 쪽에서 이제
그게 보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이렇게 혀 밑에 침을 모아서 한번 삼켜봐라 이렇게 이렇게 입 주변의 혈자리를 자극시켜서 침을 모은 다음에 삼키면 그게 이제 보약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곳도 있어요. 좌선이나 명상하는 쪽에서 다 일리가 어느 정도 있는데 우리가 하는 훈련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훈련받은 교육기관은 미국 체면 협회 기관에서 한 3대 기관 안에 드는 곳인데 거기서는 5단계 이상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기관별로 달라요. 기관별로 다른데 어쨌든 그쪽의 기준점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1에서 2단계까지 들어갈 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의식 세계가 있고 무의식 세계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훈련은 의식 세계에서 무의식 세계로 가는 루프를 형성하는 거예요. 길을 형성한다고요. 근데 이 의식과 무의식 세계에서는 비판력이라는 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 세계에서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는 걸 방해해요. 비판력이란 건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뭐 예를 들면 보험 판매원이 웃으면서 인사하는 건 저 사람이 나를 좋아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 호의를 그대로 안 받아들이죠. 우리는 뭔가 팔려고 보험을 팔려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비판력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무의식 세계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루프를 형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권위에 의해서 루프를 형성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우리가 하는 자가 체면, 자가 암시예요. 지금 암시라는 3단계의 암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거든요. 하는 건데 이 루프를 형성해서 안으로 들어갈 때 이게 1, 2단계 정도까지 들어가면 나타나는 제일 대표적인 현상이 몸이 부드럽게 이완되면서 뭐 콧물이 난다든지 눈물이 난다든지 아니면 입안에 침이 고인다든지 하는 신체적인 증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3단계 이상의 깊은 수면이란다. 이 체면 상태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깊은, 더 이상의 깊은 상태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해야 되고, 전문가의 암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암시에 동일해서 암시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까지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심한 사람들은 여기까지 안에 들어갔다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을 하나 설정을 해야 돼요. 전문가와 함께. 그래서 그 방의 일종의 대피소죠. 그 나쁜 기억으로부터의 대피소. 그런 것들을 설정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걸 설명드릴 때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이 어떠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꿀잠 자는 거잖아요. 꿀잠 자거나 아니면 공부에 집중력을 높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쌓이고 잡생각이 날 때 슬럼프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의 몸을 이완시키고 완화시켜서 회복을 한 다음에 다시 에너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하는 거라서 1, 2단계 또는 3단계까지만 들어가도 훌륭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들어갔을 때 제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혀 밑에 침이 고인다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콧물, 눈물이 날 수 있어요. 하품이 날 수도 있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요거 하면서. 이거 하다 보면 선생님 훈련하다 보니까 제가 피곤했는지 자꾸 하품이 나고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이러던데요. 이래요. 이제 침이 고이거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알겠죠? 여기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완 상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면 지금 호흡 훈련이 잘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3단계로. 3단계 영상은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되기 때문에 3단계 영상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미리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1단계, 2단계는 사실은 3단계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 3단계는 이제 여러분들이 깊은 수면 상태로 들어가서 몸을 어느 정도 회복시키고 빠져나오기 위해서 루프를 설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는 게 의식과 무의식 세계에서 지금 길을 만드는 거예요. 루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의할 점은 루프 암시에 의해서 암시에 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여러분들은 특정 문구에 의한 암시, 자가 암시를 할 거예요. 자가 암시를 통해서 루프를 형성할 건데 들어온 길에서 그대로 들어온 길로 나가야 돼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들어갈 때 암시, 자가 암시 문구를 설정해 놓고 반드시 들어간 통로로 나오는 되돌아오는 암시 문구도 만들어 놔야 돼요. 이걸 안 해버리면 들어갈 때 길만 암시 문구를 걸어버리면 여러분들이 깊은 이완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외부 자극에 의해서 억지로 깨어나게 되면
몸에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깊은 수준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올 때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 밑에 깊이 잠수한 분들이 나올 때 제대로 안 나오면 잠수병 걸린다고 하잖아요. 제가 과학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뭐 산소 포화도가 뭐 저쩌고 하더라고요. 되게 무서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똑같아요. 완전히 이완 상태로, 몸이 완전 이완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때 나올 때 이제 단계별로 암신문구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나오지 않고 외부 충격에 의해서 억지로 이렇게 확 튀어서 나와버리면 몸에 무리가 가요. 심한 경우에는 경련, 마비 증상까지 오는 경우도 있대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실험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 게 있대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1, 2단계에서 왔다가 다시 나갈 거라서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왜냐면 이제 수험생들이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는 대다수가 과도한 긴장 상태에 몸이 경직돼 있다가 이완해야 되는 시기에 이완이 안 됐기 때문에 깊은 숙면이 못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완 상태만 해줘도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완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들어갈 때 암신문구와 나갈 때 암신문구가 같아야 되고, 반드시 나갈 때 암신문구가 설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원활하게 설정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1단계, 2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심상훈련과 이미지 트레이닝, 상상하는 훈련을 내 몸에 적용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가 암시, 나 스스로 말하는 독백이죠. 나는 무엇 할수록 뭐해진다. 이게 이제 기본 암시 문구인데, 예를 들면 호흡이 깊어질수록 나는 좀 더 편안해지고 행복감을 느낀다. 또는 내 몸은 완전히 이완된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숙면을 취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렇게 해도 되고, 더 구체화시키자면 시계 알람이 울리면 아주 즐겁고 행복한 기분으로 기상한다. 잠에서 깨어난다. 이런 식으로 되돌아올 때 암시 문구를 만들어야 돼요.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3편에서 상세히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그 문구를 설명해서 제가 어떤 배경음악으로 해드릴 수 있는데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이제 저는 원래 체면가로 활동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처럼 업무에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교육 프로그램에 이러한 이 기법들이 필요해서 했던 건데, 제가 이제 미국 협회에서 훈련을 받았다 보니까 갱신료를 자꾸 줘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변호사들 미국 변호사 타이틀 따고 나면 그 주에 계속 변호사 갱신료를 줘야 되거든요. 제가 안 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걸로 활동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정도 아주 비쌌는데, 제가 혹시나 저작권에 걸릴까 싶어서 제가 이제 이제 아주 FM 문구는 말을 못 하겠어요. 저는 제가 훈련할 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한테는 여러분이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문구를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배경음악은 유튜브에 보면 많아요. 이완 음악이라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거 그냥 틀어놓고 여러분들이 말한 걸 녹음해서 틀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머릿속에서 그 문구를 이야기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은 3단계 영상 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1단계하고 2단계는 같이 하셔도 돼요. 1단계하고 2단계 뭐였죠? 1단계는 온도, 그 다음에 무게, 내 손에 뜨거운 거, 가벼운 거, 그죠? 그 훈련하는 거 상세히 설명드렸어요. 영상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 한 거는 뭐였죠? 상상을 통해서 좋은 기운, 내가 숨 쉴 때마다 좋은 기운이 들어왔다, 나간다, 노폐물을 끄집어내서 나간다. 그 다음에 호흡을 하는데,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같은 시간 타임으로 하는데 점차 길어질 수 있게끔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나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이완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2단계 정도 가면 입에 침이 고이거나 콧물이 나거나 눈물이 나거나 하품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훈련을 아주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3단계, 지금 제가 다음 시간에 가르쳐 드릴 3단계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했던 훈련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실은 제가 꿀잠 자기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 안 되고 잡념이 많이 생길 때, 아니면 목표의식이 좀 약해질 때, 또는 나중에 이제 합격하셔서 수사나 정보 수집을 할 때 극한의 상황이 몰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맞죠? 그때 내가
침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호흡이나 이미지 훈련을 통해서 이완 연습을 하시면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제 특수부대나 수사정보요원들한테 왜 이런 교육을 시키게 되냐면 이제 사람이 극한의 상태에 몰리면 터널 시야 증후군에 빠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터널 안에 시커먼 터널 안에 차를 몰고 지나가면 저 앞에 보이는 불빛 있죠. 그것만 주시해요. 빨리 터널을 빠져나가서 그 불빛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 터널 안에 어떤 위험성이 있어도 터널 안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날 수 있다고요.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빠지면 우리는 매우 부분적인 부분에만 집착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부분 그리고 매우 좁은 시야를 가지게 된다고요. 그러면 전체 큰 맥락을 놓쳐버려요. 숲에 나무 그 결핵만 나무 가지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전체 숲을 봐야 되는데 위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전체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의 맥락을 이해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탈출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나오는데 터널 시야 증후군에 빠지면 부분적인 부분에만 집착하다 보면 중요한 사실들을 놓치고 맥락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고자 운동선수나 특수부대원들은 지금 했던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완하는 훈련, 스스로 이완하는 훈련, 자가암시를 통해서 마인드 컨트롤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 터널 시야 증후군에서 빠져나가는 훈련을 하게 돼요. 제가 이제 심층 면접에 밀코반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훈련을 하긴 하는데 1대1 코칭할 때도 해요. 온라인 1대1 코칭할 때도 여러분이 이제 못 느끼겠지만 프로그램 안에 그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설계를 해놨는데 어쨌든 지금 하는 훈련을 해놓으면 수험생분들이 이제 꿀잠 잘 때도 도움이 되지만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보건직 공무원들 너무 힘들잖아요. 저희 집사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비상이거든요.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안직 개통일도 업무 자체가 힘들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때 지금 하는 훈련들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죠? 그래서 편안하게 1단계, 2단계를 계속 훈련하세요. 이건 훈련량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체와 마음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게 돼요. 알겠죠?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